인생의 80대라는 거대한 강을 건너는 일은 외롭고도 힘겨운 여정일지 모릅니다. 초겨울의 한날, 한 마리 나비가 마지막 남은 꽃송이 위에서 외롭지만 힘차게 날갯짓하며 꿀을 모으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친구도 없이 홀로 그 길을 가는 나비처럼 저도 흐르는 세월 속에서 마치 아무런 걱정 없는 듯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원의 꽃들은 피어나고 지며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장면들이 제게는 삶의 강렬한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대개 정원의 꽃들이 시들고 지는 것을 보며 마치 그것이 제 잘못인 것만 같아 마음이 아립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다양한 감정을 겪습니다. 더구나 소중한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일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랜 친구를 잃는 것이 인간이 마주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80세의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며칠 전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일본의 노인 정신학자인 와다 히데키가 쓴 책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로 그곳의 노인들은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어떻게 80대의 벽을 넘는지에 대해 책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는 80대의 벽을 넘을 노인으로서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제 삶의 일기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80세라는 경계를 넘어가면 급격히 쇠약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오늘 전해드리려 합니다.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작은 변화라도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80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노쇠해질까요? 이는 저자가 평생 동안 연구해온 의문입니다. 노령 정신의학 전문가로서 저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80세를 넘기 전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다가 급격히 쇠락하는 모습을 목격해왔습니다. 저자는 노인 전문 병원에서 매년 약 100명의 시신을 부검하고 연구하면서 생전에 알지 못했던 심각한 질병들이 사망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0세를 넘기면 누구나 암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다수는 이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85세 이상의 시신을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80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암은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길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암의 진행이 느려지기도 하여 자연스럽게 두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80세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 잠시 멈추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무언가를 그만두게 되면 활동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이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어가면 사소한 것들도 참지 말고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참고 살라는 분위기가 있지만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고 적당한 음주를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즐겁게 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암을 피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암의 진행이 늦춰질 수도 있죠. 두 번째, 인생에 들어서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일을 바로 시작해보세요. 부검 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암과 마찬가지로 85세 이상의 거의 모든 고령자에게서
이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형 뇌손상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죠.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내는 시간은 뇌를 긍정적으로 자극하고 활성화시키죠. 이러한 방식으로 인지장애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을 꼭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직 의사인 저조차도 현대의학에 대해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단순히 숫자만을 보고 환자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 건강검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남성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네요. 1950년대에는 남녀 평균 수명 차이가 3살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무려 6살까지 벌어졌습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어진 이유는 건강검진을 통해 더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검진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수치가 정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검사 결과의 수치만을 보고 환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보다는 정해진 수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각합니다. 수치를 정상으로 맞추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자립 능력을 잃거나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사에게 의존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을 우선시하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이나 몸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나 검진을 권장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물이나 정기 검진이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생활 속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환자들에게 과다한 약을 처방하거나 작은 종양까지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환자들은 이런 치료를 잘 견디지만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큽니다. 흥미롭게도 5번째, 병원을 찾지 않은 결과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원 방문을 자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질병에 걸릴까 두려워 웬만한 증상은 참아냈고 그 결과로 일본의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6번째로, 노인들에게는 개별 장기 치료보다는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80세가 넘어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이를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면역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암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감염에 쉽게 노출되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줄어들겠지만 암이나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황혼기에는 더욱 성세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80대에 이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닥거리란 단어는 경계나 전환점을 의미하는데 이는 흔히 이야기하는 붓은 넘기기의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10년의 마지막 해인 9수는 인생의 완성 직전에 직면할 수 있는 불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70대를 마무리하며 79세를 무사히 지나야 80대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80대로 진입하는 것은 단순한 나이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실제로 노화를 느끼며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경계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80대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90대 혹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홀로 아픔을 견디고 홀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은 자연스레 변화를 겪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그 변화의 일도입니다. 80대를 맞이하는 과정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차에 오르는 일, 강을 건너며 삶의 잔잔한 휴식을 즐기는 순간들은 모두 신체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이러한 경험이 평범한 일상으로 남느냐 혹은 힘겨운 도전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80대에 접어들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시일 내에 휠체어나 보조기구에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힘겹고 외롭더라도 인생의 80대라는 강을 잘 건너야만 남은 시간에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살려 방법을 찾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참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원치 않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억지로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삶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 깊숙이 원하는 걸 포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에 좋지 않을까 걱정하며 먹고 싶은 음식을 참거나 이건 나와 맞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 즉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의사의 권유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진정 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행복한 노후는 점점 멀어지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웃음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내장, 근육, 피부 등 주요 부분을 형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내장 기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근육 감소와 피부 건강 악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 항체, 호르몬,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내 몸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마음 깊은 곳의 열망을 따라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좀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이제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고령자에게 폐렴은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 비해 고령자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폐렴이 쉽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에서 50대에는 과도한 영양 섭취로 인한 생활습관병이 문제지만 나이가 들수록 영양 부족으로 인한 체력 감소가 훨씬 심각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줄어들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져 골절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분들께는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정량을 섭취하면서도 원하시는 음식을 즐기는 위장에 부담 없이 즐겁게 먹기를 권장합니다. 고령자들을 치료하는 전문의들은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약물의 부작용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고령자들의 건강을 더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은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약물 성분이 몸에 오래 남아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약물 위험이라 할 수 있죠. 약을 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때의 상호작용은 거의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모든 약을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적어도 복용 후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약은 과감히 끊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약을 먹으면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감염병이나 암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은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약물 성분이 몸에 오래 남아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로 약물 위험이라 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간단한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검사 결과가 이상 수치로 가득 차 있더라도 80대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면 이미 충분히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장기의 개별 수치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수치를 조정을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저염식을 하여 검사 결과에 개선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밋밋한 식단에 음식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지만 단순히 왜가 아니라 느낌표가 붙은 왜입니다. 왜는 그저 의문이지만 왜는 감정을 담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뉴스나 TV에서 사건이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30초 정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 담긴 질문을 스스로 설정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두뇌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수면이 부족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40세에서 79세 여성 24,000명을 7년 동안 추적조사한 결과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1.6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이 약 2배 증가한다고도 합니다. 이는 인슐린 기능이 약해져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추정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잦은 배뇨뿐 아니라 입이 마르거나 다리에 통증과 저림이 생겨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고혈압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잠들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결국 잠은 충분히 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웃음이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잊지 마세요. 웃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웃음은 우리 몸에 신선한 산소를 쏟아붓는 자연스러운 활력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흡근이나 횡격막이 약해져 폐활량이 줄고 혈중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웃음을 통해 복식호흡이 유도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우리 몸의 산소 흡수 능력이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는 NK세포의 활성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사실 코미디를 보고 난 후 이러한 세포의 활성도가 무려 35%에서 45%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약물 복용보다도 훨씬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필요한 인내보다는 현명하게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노년을 좁고 짧게 만들려는 잘못된 편견으로 가득하지만 책 80세의 벽은 그에 맞서 싸우는 지식과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80세의 벽을 수월하게 넘어 인생의 가장 행복한 20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80대. 이 시기에 접어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하게 살다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나의 최후 역시 멀지 않았음을 종종 실감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말했던 늙어갈 용기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매일매일 상실감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남아있는 소중한 나날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채워갈 수 있을까요?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간직하고 싶은 것과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이죠. 80이 넘었어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마무리로 감동적인 글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왔고 떠날 때도 홀로일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외로운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고독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도 하고 오랜 여정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가치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다양한 역할을 맡고 그에 충실히 임하곤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은 때때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잊게 만들죠. 스스로를 솔직하게 마주할 용기를 잃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데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평가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틀에 갇혀 있는 탓에 갑작스러운 자유를 만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마주하기 힘들어하죠. 흔히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잠시 자식이나 배우자, 그리고 일상의 책임에서 벗어나 보세요. 그들에게 쏟았던 사랑과 열정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릴 시간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은 때때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잊게 만들죠. 그것은 바로 건강하게 살다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요? 잠시 자식이나 배우자, 그리고 일상의 책임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만큼 나를 사랑해 줄까요? 최근에 나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혼자서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용감한 솔로 여행자가 되어보세요. 한밤중 기차 안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각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생각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성장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낸 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을 한껏 칭찬해 봅시다.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나는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제는 내게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허락할 때가 되었어요. 그동안 충분히 노력했고 이제는 나 자신을 달래며 회복할 여유를 줍시다. 고생 많았다. 정말 수고했다. 이제는 내게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허락할 때가 되었어요. 그동안 충분히 노력했고 이제는 나 자신을 달래며 회복할 여유를 줍시다. 지친 육신에도 따뜻한 위로를 보내며 가끔은 투정 부리기도 했던 나 자신을 너그럽게 안아줍시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그동안 외면했던 나를 다시 들여다보아요. 비록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어느덧 10년, 20년, 30년 전의 나를 기억하며 지금의 내 모습을 차분히 살펴봅시다. 새로운 주름과 함께 지나온 시간의 깊이를 담고 있는 나의 얼굴은 삶의 흔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추억이 깃든 얼굴이지만 그 안에는 내가 살아온 공간과 시간이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진지하게 나를 바라봅시다. 내 모습을 오랫동안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것 같아요. 어느새 얼굴에는 수많은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는 시든 꽃잎처럼 바래버렸네요. 하지만 한때는 저 거울 속 얼굴에도 신혼의 설렘이 깃들어 있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엔 젊은 부모로서의 희망과 포부가 있었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왔고 갑작스러운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 앞에서는 눈물로 그분들을 보냈죠. 이제는 그런 부모님의 얼굴이 되어 거울 속 내 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져요. 지금은 차갑고 무표정해진 이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를 다시 찾아주고 싶어요. 지나온 세월 동안 걱정과 근심에 찌든 내 얼굴, 웃음과 희망을 가득 전해주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더 이상 주름이 늘어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살아온 얼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수십 년을 함께한 유일무이한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만을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해요. 생각은 곧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니까요. 습관은 작은 행동의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방향이 결정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나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행 목록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에 과감히 떠나보세요. 지금까지 신어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신발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마음은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용서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멀더라도 맛있기로 소문난 식당을 찾아가 맛있는 음식을 선물해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기억하세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당장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거울 속의 낯선 자신을 사랑하고 친밀한 친구로 여겨보세요. 먼 훗날 우리의 마지막 여행에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내 얼굴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귀중한 가치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구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얼굴을 진정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느끼기 전에 삶을 최대한 즐기세요.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몸이 허락하는 한 가고 싶은 곳들을 망설이지 말고 여행하세요. 힘이 닿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요. 병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며 마음은 스스로 다스려야 해요. 자식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세요. 그 이상은 넘기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잘 돌보며 자연의 순리에 따라 생활하세요. 시간은 머무르는 듯하지만 흘러가는 겁니다.